여러분 지난밤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뭐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뇌 속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쌓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내과 전문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잠자는 자세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뇌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뇌를 25%더 깨끗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자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들면은 당연히 오는 병?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치매는 뇌 속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 쓰레기의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생소한 단어죠? 하지만 이걸 모르시면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뇌 속에 그대로 쌓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배기관이 막혀서 배기가스가 엔진 안으로 역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지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막힙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찌꺼기가 뇌 속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치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붓고 아픈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조직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신경세포를 계속 공격하고 결국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아까 열쇠 어디 뒀지? 이런 기억들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전두엽으로 퍼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격이 변합니다. 측두엽까지 침범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경내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 실패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MRI, 펫 촬영 영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환자의 뇌를 찍으면 하얀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찌꺼기가 막힌 것처럼 뇌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정상인의 뇌는 깨끗합니다. 검은색이 선명하고 구조가 또렷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뇌는 온통 얼룩져 있습니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신경세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40대, 50대, 아무 증상 없을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워지기도 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자는 동안입니다. 깨어 있을 땐 쌓이고 잘 때만 치워집니다. 문제는 잘못 자면은 치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 이미 40대부터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늦습니다. 뇌의 30%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 속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하는 그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 쓰레기 배출량이 25% 증가합니다. 어떤 자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놀라운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의 배수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글림프계입니다. 뇌에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당연합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 수 없으니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글림프계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글림프계는 2013년에야 비로소 발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뇌가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처음 밝혀냈습니다.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처럼 노폐물을 직접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할까요? 답은 뇌척수액입니다. 여러분이 잠들면은 뇌세포들이 10%에서 15% 정도 수축합니다. 그러면은 뇌세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물처럼 흘러 들어갑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베타 아밀로이드와 각종 노폐물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정맥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 청소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 세척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물로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면 단계 중에서도 N3 단계라고 불리는 깊은 숙면 단계입니다. 이때 뇌세포가 가장 많이 수축하고 뇌척수액 순환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얕은 잠으로는 부족합니다. 꿈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도 약합니다. 오직 깊은 잠, 그 시간에만 뇌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7시간을 자도 N3 단계가 부족하면은 뇌는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5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잘 자면은 뇌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잠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밤마다 여러분의 뇌를 막고 있는 자세입니다. 놀랍게도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 하버드 연구팀이 공동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뇌 청소 효율은 자세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세가 나쁜지 아십니까? 첫 번째, 천장을 보고 자는 정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무십니다. 편하다고 느끼시니까요. 하지만 이 자세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중력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뇌 곳곳에 그대로 쌓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찌꺼기가 그대로 남겠죠. 두 번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면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자면 간과 위장이 압박받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 전체의 순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숙면을 방해받습니다. N3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순환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자세도 나이 들면 독이 됩니다. 이 두 자세가 치매의 문을 엽니다. 매일 밤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로체스터 대학 실험 결과입니다. 옆으로 잘 때 뇌 청소 효율이 25%에서 30%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방향으로 누웠을 때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옆으로만 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개 높이, 팔 위치, 다리 각도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이 자세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왜 왼쪽인지 3가지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척수액 순환이 최적화됩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다양한 수면 자세를 A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가장 빨랐습니다. 노폐물 제거율이 30%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의 구조와 중력의 방향이 왼쪽 자세일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흐르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마치 물이 경사를 타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소화와 림프 순환이 개선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편안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림프액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림프계는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잘 돌아야 글림프계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깊은 수면이 유도됩니다. 왼쪽 자세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뇌도 긴장을 풉니다. 그러면은 N3 단계로 더 빠르고 깊게 들어갑니다. 글림프계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결국 왼쪽 자세는 뇌 청소의 황금 열쇠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밤 이렇게 주무십시오. 이 단순한 자세가 10년 뒤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저 자세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3일간 관찰했습니다. 절반은 기존대로 자고 절반은 왼쪽 자세로 재웠습니다. 3일 뒤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왼쪽으로 잔 그룹은 인지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12%입니다. 단 3일 만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라고 물으면은 대답이 확실했습니다. 신경내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 기능이 실제로 변한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이면요 확실해집니다. 석 달이면 뇌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자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면의 질을 높이려면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은 잠을 방해합니다. 올바른 음식은 뇌 청소를 돕습니다. 지금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황금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저녁 루틴에 넣으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음식, 아보카도와 호두입니다. 과일이랑 견과류요? 맞습니다. 이 2가지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아보카도 반 개와 호두 4-5알이면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셔보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은 타트체리 주스를 이 주일간 마신 사람들은 N3 숙면 단계가 평균 40분 연장됐습니다. 40분입니다. 그만큼 뇌 청소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하루에 딱 한 잔이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단,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순수한 타트체리 주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 따뜻한 우유입니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그것,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천도 올라갑니다. 천이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황금 저녁 루틴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4-5알을 함께 드십시오. 자기 30분 전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이 루틴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뇌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보다 음식입니다. 억지보다 습관입니다. 음식과 자세가 만나면은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과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자고 타트체리를 마셔도 방이 너무 밝거나 더우면 소용없습니다. 뇌척수액 순환에 온도와 빛이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22도 이상 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몸이 열을 식히려고 계속 뒤척입니다. 조도도 중요합니다. 30 룩스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룩스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거의 깜깜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등도 끄십시오. 희미한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합니다. 침대 높이도 확인하십시오. 너무 낮으면은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올라갈 때 위험합니다. 무릎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뇌 청소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 10년 넘게 처방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기억력이 돌아왔다는 분,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분까지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뇌청소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약보다 강력한 뇌 해독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 황금 자세를 고정하십시오. 왼쪽으로 눕는 것까지는 아셨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잠든 뒤엔 자기도 모르게 뒤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제 천장을 보고 있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긴 베개를 등 뒤에 대고 주무시면 자세가 고정됩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왼쪽 자세가 밤새 유지됩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셨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다는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해집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은 목이 꺾입니다. 너무 낮으면은 척추가 틀어집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를 조절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척수의 흐름이 20% 개선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제거해 보세요. 첫 번째 적은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뇌가 깨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적은 술입니다. 소주 한 잔이 잠 잘 오는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엔 잠들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N3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뇌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저녁 술은 뇌에 쓰레기를 쌓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적은 팔베개입니다. 편하다고 팔 빼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혈액순환이 막히고 림프 흐름도 정체됩니다.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베개를 베시고 팔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세 가지만 제거해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쏠리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든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배고픈데요.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로 자는 게 더 깊은 잠을 가져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증가해서 뇌 청소 효율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이 세 단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몸이 변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아침에 개운해집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 10년 넘게 처방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 7명은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신경내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제가 발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편합니다. 평생 익숙한 자세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처음 며칠은 잠이 안 옵니다. 어깨가 결립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둘째, 환경이 안 맞습니다. 베개가 높거나 침대가 너무 푹신하거나 방이 너무 밝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셋째, 루틴이 없습니다. 저녁 9시에 자야 하는데 11시에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자기 30분 전에 우유 마셔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벽을 넘으면 됩니다. 습관은 불편함을 지나야 몸에 새겨집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20일이 필요하다고. 처음 일주일은 지옥입니다. 둘째 주부터 조금 익숙해집니다. 셋째 주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불편하면은 바디필로우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환경이 안 맞으면은 조명을 바꾸십시오. 수면등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치십시오. 루틴이 없으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저녁 8시 타트체리 마실 시간, 9시 30분 우유 마실 시간, 10시 스마트폰 끄는 시간, 핸드폰에 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기상 시간도 고정하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셨으면 주말에도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생체 리듬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지키면 불편함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72세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정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불면과 피로가 계속됐습니다. 은퇴 후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뇌 안개라고 하죠. 머릿속이 뿌였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방금 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까먹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은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왼쪽 수면과 타트체리 루틴, 바로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샀습니다. 저녁마다 타트체리 주스를 마셨습니다. 스마트폰도 끊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개운했습니다. 선생님 본인의 표현으로는 머리가 새 것처럼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물건을 잊어버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습관에서 왔다는 걸요. 여러분, 김영호 선생님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타트체리와 아보카도를 먹는 것, 스마트폰을 끊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킵니다. 기적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방과 보조수단입니다.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식도염이나 역류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자세를 조정하십시오. 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예방과 검진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청소이자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이 말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